여러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한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게 됩니다. 눈을 감고 있자니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그 사이. 딱히 급한 일도 누가 나를 부르는 것도 없습니다. 젊은 날엔 상상도 못했던 이 여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유가 낯설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움직여야 했죠. 도시락을 싸야 했고 아이를 깨워야 했고 누군가의 출근 시간에 맞춰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늘 제일 뒷순서였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위해,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래서였을까요? 이제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시간, 어디에도 나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하루가 시작되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누군가에게서 잊혀진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나도 한가하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도무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밥도 대충 때우게 되고 하루의 끝에 뭐가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텅 빈 시간 속에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나만의 시간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사는 연습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누가 정해준 스케줄도 없고 누가 평가하지도 않는 살.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뭘까? 그 물음을 조심스레 꺼내보는 것. 그게 바로 여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젊었을 때의 제 얼굴엔 무언가 해내야만 하는 책임감과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의 제 얼굴은 그 책임이 내려간 만큼 어쩐지 텅 비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공허가 아니라 다시 채울 수 있는 여백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누구의 요구도 누구의 기대도 없이 오로지 내 마음을 따라가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미뤄왔던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해보는 시간. 쉬고 싶다고 말했던 날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외치던 그때. 이제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쉼은 때때로 외로움이 되고 계획 없는 여가는 막막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거창한 계획도 아니고 돈이 드는 취미도 아닙니다. 단지 다시 나를 위해 하루를 살아보는 것. 그걸 여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 질문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남은 인생의 무대에서 배우가 아니라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볼 겁니다. 조연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삶이 멈춘 것 같을 때 여가는 다시 살아보자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그런 기분 드신 적 있으신가요? 삶이 멈춘 것 같은 느낌. 예전처럼 분주하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처리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잠깐 멈춰준 것 같아서요.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의 속도를 드디어 멈출 수 있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그 멈춤이 무게가 되어 가슴 한켠을 눌러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뭐 했더라? 그 질문이 밤이 되면 꼭 찾아오더라고요. 가끔은 뉴스도 지겨워서 TV를 꺼놓은 채 하루를 보내고 누가 전화를 걸어오면 웬일이야?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과의 연결도 조금씩 느슨해졌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런 시간이 처음엔 너무 낯설고 불안했어요. 쉴 수 있다는 건 기쁜데 쉴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나만 빼고 세상은 다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조용히 삼킨 적 있으신가요? 그때 한 지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가는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에게 허락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이 어찌나 깊이 박히던지 몇 날 며칠을 곱씹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래 해야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른 아침엔 알람 소리에 반사적으로 눈을 떴고 출근 시간에 맞춰 옷을 입고 누군가의 필요에 반응하며 하루를 살았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앞섰고 내가 원하는 살보다 남이 원하는 나에 집중하며 오늘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공허함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는 작고 따뜻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는 걸 저는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건 마치 마당 한 구석에서 피어난 들꽃 같았습니다. 누가 심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닌 그냥 스스로 피어난 작은 생명. 우리의 여가도 그런 것 아닐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해서 하는 시간. 예전에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퇴근길에 들르던 단골 빵집, 아이들이 자고 난 뒤 몰래 켜보던 라디오, 가끔 혼자 여행 가고 싶다며 몰래 담아두던 여행지 사진.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작은 조각들이었죠. 그걸 다시 꺼내보는 게 여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고 있는 중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텃밭을 가꾸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사서 매일같이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흙 냄새 맡는 그 시간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삶을 결과로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가 있고 돈을 벌어야 가치가 있고 사람을 만나야 존재감을 느낀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의무로부터 조금쯤 벗어나 있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건 멈춤이 아니라 다시 호흡을 가다듬는 숨 고르기입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는 일,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 돌리는 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다정하게 마무리 짓는 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가이고 우리가 다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조용한 발걸음입니다. 삶이 멈춘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사실은 내가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작점이었다는 걸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그 시작의 문 앞이라는 것도요. 2부 여가로 피어난 사람들 나를 다시 알아보는 시간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깊이 들여다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우리는 너무 오래 누군가의 무엇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 어느 날은 아내, 또 어떤 날은 누군가의 부하 직원, 그리고 누군가의 이웃, 누군가의 친구.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며 나라는 이름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가라는 공간은 그 잊혀진 나를 다시 조심스럽게 꺼내볼 수 있는 조용한 기회의 문이 되어주곤 합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65세에 처음으로 미술학원에 등록했다고 하셨어요. 사실 붓을 제대로 쥐는 것도 어색했어요. 손도 떨리고 선 하나 그을 때마다 긴장이 됐죠. 하지만 매주 2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림 속에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였다고 해요. 거울 속에선 웃지 않았는데 그림 속 나는 웃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림을 시작하며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다는 그분은 이후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이제야 처음으로 나와 대화하고 있어요. 그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어떤 남성분은 은퇴 후 동네 실버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음치라서 노래는 못해요. 그렇게 손사래를 치던 분이 1년 뒤 작은 무대 위에 서게 되셨습니다.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시고는 그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왜 울었느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소리에도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합창이 단지 노래가 아니라 그분의 생애 증명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분은 글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작은 노트에 하루의 짧은 기록을 남기셨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그날의 나를 내가 읽어주고 있으니까요. 그 노트가 쌓이면서 어느새 본인의 이야기가 생겼고 하루를 그냥 넘기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기억들이 모여 삶의 무늬가 다시 짜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취미는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쌓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작고 확실한 순간들이고 그 순간들을 통해 내 삶이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채워지고 있다는 감각을 선물해 줍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숨 쉬고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축복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만큼 위대한 기회입니다. 어떤 분은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고, 어떤 분은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평생 두려워했던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 그 단 하나의 이유. 그게 바로 여가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시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조금씩 인정하고 다시 돌보고 다시 말을 걸고 싶어졌다면 그게 바로 삶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붓을 들고 처음으로 악보를 넘기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문장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어제까지의 나였고 오늘 새롭게 걸어가는 나일 수 있습니다. 삶은 40에도 피고 50에도 피고 60 이후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곧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오늘 작은 꽃 하나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3부 내게 맞는 여가 찾기 나를 다시 발견하는 6가지 방식.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무언가 시작하고는 싶은데 딱히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막연한 여백이 더 커 보이는 그 시간. 하지만요, 그건 게으름도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늘 해야 할 일로 채워져 있었잖아요.
오늘은 누구 병원에 모셔가야 하고 집안일이 쌓여 있고 경제적인 걱정은 늘 한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를 위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지? 그 물음은 잊혀진 질문이 되었고 대답조차도 낯설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심스럽게 6가지 제안을 드려보려 합니다.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 어울리는 취미, 그리고 다시 살아있는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은 시작입니다. 1. 시니어 여행 목적지보다 함께 걷는 사람이 남는 시간. 여행이라고 하면 큰 비용과 준비를 떠올리기 쉽지만 시니어 여행은 조금 다릅니다. 여유로운 일정, 오래 머무르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한 여행. 가끔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하루 종일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보지 않아도 좋아요. 오히려 오래 머무는 시간이 마음을 깊게 데워주더라고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행은 우리를 다른 풍경에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잊고 있던 감정과 다시 마주하게 해줍니다. 텃밭 가꾸기, 흙과 햇살이 건네는 위로. 흙을 만지는 일은 말없이 마음을 쓰다듬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 한 컵을 주고 작은 씨앗 하나를 심고 그게 며칠 뒤에 싹을 틔웠을 때의 그 감동. 아, 살아있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한 기운을 주는지 모릅니다. 텃밭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란다 한 귀퉁이, 화분 3개로도 충분합니다. 그곳에 매일 눈길을 주는 것. 그게 곧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됩니다. 3. 등산 걸을수록 가벼워지는 마음. 가까운 뒷산이 좋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산책길이면 충분하죠. 흙냄새, 바람소리, 이따금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걷는 과정이 몸과 마음을 천천히 치유해 줍니다. 걸을수록 생각이 비워지는 느낌이에요. 이 말처럼 산은 말이 없지만 우리를 조용히 감싸 안아줍니다. 4. 유화나 수채화 정답 없는 아름다움. 그림은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이자 내면의 감정을 그려내는 도구입니다. 붓을 쥐고 색을 고르고 그 색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어색한 선이어도 좋습니다. 비뚤어진 형태여도 괜찮습니다. 그건 감정의 자국일 뿐이니까요. 5. 동호회 활동 취향이 이어주는 관계.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위로가 됩니다. 글쓰기, 사진, 꽃꽂이, 뜨개질. 중요한 건 무엇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로 만나 조용히 작업하고 가끔은 차 한 잔을 나누고 그런 작은 일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6. 실버 합창단 나의 목소리에도 인생이 있다. 나는 음치야. 그 말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합창단의 일원이 되었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노래는 단지 음악이 아닙니다.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이고 그 목소리에 담긴 삶의 흔적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부른다는 것. 그것이 이미 충분한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여가 활동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며 내 안에 숨겨진 감정의 창고를 열어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면 됩니다.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부 여가를 오래 지속하는 법.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사실 진짜 어려운 건 그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아닐까요? 무언가를 마음먹고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역시 나랑은 안 맞는가 봐라는 말로 자꾸만 스스로를 단념하게 되는 경우 아마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자책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녔죠. 나는 왜 이것조차 꾸준히 못할까? 다들 잘만 해내는데 왜 난 늘 중간에 포기하게 될까? 하지만 저는 그 말들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흐름, 그리고 내 삶에 맞는 작은 습관입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됩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1. 루틴 만들기. 시간은 흐르지만 습관은 쌓인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반복에 익숙해질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매주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대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의식처럼 해보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주 수요일 오전엔 그림 그리는 날, 토요일 오후엔 산책하고 사진 찍는 날, 잠들기 전엔 한 줄 일기 쓰는 시간. 그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스케줄이 아니라 나와 내가 약속하는 시간표입니다. 시간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 루틴은 우리를 안정시켜주고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에서 조금 비켜서게 해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를 위한 행동을 한다는 건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2. 기록하고 나누기. 나의 흔적은 나를 증명합니다. 살아간다는 건 사실 작은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 기억들을 글로 쓰고 사진으로 남기고 때로는 소리로 녹음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한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내 손에 붙잡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조각들이 쌓이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란다에 핀 꽃이 너무 예뻐요. 5주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짧은 한 줄도 우리에겐 소중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나는 뭔가를 해냈다는 내면의 자부심을 만들어줍니다. 누구에게 평가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에게 잘했어. 오늘도 너는 너답게 살았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3. 함께하는 사람 만들기. 관계가 여가를 지속시킨다. 여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력의 원천은 사실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여가는 훨씬 더 깊고 오래 이어집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글을 쓰는 그 시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마음이 연결된 시간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혼자선 포기하게 되는 날에도 함께하는 사람 덕분에 다시 붓을 들고 다시 모임에 나가고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삶의 리듬 속으로 다시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하게 되는 데는 거창한 동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와 함께 그걸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매일의 루틴이, 하루하루의 기록이, 그리고 함께하는 누군가의 웃음이 결국 우리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합니다. 여가란 바로 그런 조용한 삶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지켜주는 작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사실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게 참 쉽지 않죠.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점점 더 조용한 것들로 바꾸게 됩니다. 젊었을 땐 속도가 중요했고 성과가 자랑이었고 남보다 앞서 있다는 게 위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성과가 아니라 의미가, 경쟁이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점점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걸 해내셨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생계를 꾸려가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나라는 사람은 늘 두 번째, 아니 세 번째로 밀려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낸 시간 뒤에 비로소 찾아온 건 나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어쩐지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나도 나에게 뭘 하라고 하지 못하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먹먹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밀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걸 꼭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유 앞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망설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여백이 공허함으로 다가올 때 그걸 채우는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아주 작은 시작 하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커피를 내려볼까? 오늘은 걷기만 해도 괜찮아. 그냥 창밖을 10분 동안 바라보자.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 조그마한 움직임 하나가 오늘을 다르게 만들고 그 오늘들이 모여 내일을 더 따뜻하게 바꿉니다. 씨앗은 심는다고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먼저 뿌리를 내리고 흙을 헤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땅 속에서 오랜 기다림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초록의 고개를 세상 밖으로 내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 내면의 뿌리를 조금씩 더 깊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가장 무서운 건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작이든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건 이미 가장 진실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나도 다시 살아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오늘, 내가 나를 존중하는 하루. 그게 바로 인생의 다시 피어남입니다. 삶의 봄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계절은 돌고 마음은 다시 설레고 우리의 삶은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그 작고 조심스러운 걸음 하나가 당신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을 데려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아름답게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